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전기 중심의 에너지잖아요. 이게 지금 사실은 다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저는 이게 버블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IT 버블 때하고는 전혀 다르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저는 그 서병수라고 하고요.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뭐 애널리스트 생활을 좀 하기도 했고, 그 전에는 계속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 운용 쪽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미래에셋 애널리스트 하면서 약간은 글로벌 투자와 관련되는 아이디어를 공유했고, 아마 작년 같은 때도 이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했고, 그런 내용들을 요번에 묶어서 요번에 이제 책을 좀 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2025년 AI 슈퍼사이클이 온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네. 책 소개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책이 약간 제목은 약간 거창한 게 보일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저희가 사실은 이제 하고 싶은 거는 투자에 관련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작년에 AI 얘기하고 하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과연 투자를 어떻게 접목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증권사에서 그때그때 나오는 보고서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큰 흐름에서의 어디를 봐야 되나라는 내용들을 좀 다루는 책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뭐 하는 일 자체가 저는 뭐 사실 주식 투자, 해외 주식 투자 뭐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디 방향을 봐야 되나,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작년 뭐 올해 초반에 이러한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좀 큰 흐름에서 가는 방향이다.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도 그 흐름의 어느 점에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관련돼서 여러 가지 몇 가지 투자 아이디어들이 있다 해서 요번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책을 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계 경제가 상당히 흉흉한 것 같습니다. 막 전쟁이 또 터지고 에너지 문제도 막 심각하고, 뭐 물가도 안 잡히는 것 같고, 금리는 뭐 인상한다는 얘기도 또 나오고요.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시장에 대해서 2, 3년 전부터 약간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코로나가 터지는 일시적 상황들에 대한 것들이고 곧 회복이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를 통해서 좀 다른 세상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도 좀 다른 세상이었고, 근데 뭐 그걸 뭐 정치적으로 그런 얘기는 길게 할 건 없지만, 이제 저희한테 가장 심각한 고금리나 고인플레이션, 그리고 뭐 예전 같은 경우는 뭐 필요하면 중국에서 물건 사오는 거 됐는데 그런 것들이 싸우고, 반도체 같은 것도 막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자국 내서 하고, 이게 하나의 뉴 트렌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되게 심각해져서 최근 들어서는 안보라는 얘기가 에너지에도 안보가 들어가고, 식량에도 안보가 들어가고, 반도체도 안보가 들어가고, 배터리도 안보가 들어가고, 뭐 이런 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와 안보가 되게 이제 같이 가는 이런 것들이 되고, 국가별 그런 것들이 커지고, 그런 일들이 되게 커지는 상황에서 이민이나 이런 것들도 막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해외에서 값싸게 조달받거나 해외 인력을 값싸게 하는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 또 노령화도 전 세계적으로 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인건비도 올라가고 물건도 그냥 값싸게 수입하는 게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고물가, 높은 인플레이션 이런 거를 이제 상수로 봐야 된다. 그리고 물건들이 이제 자유자재로 유통하는 세상은 아닌 세상이 됐다. 그게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가시화가 됐지만, 그 이전에 트럼프 때부터 사실은 그런 경향이 강해졌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사실 물가가 높고 인플레이션이 막 하고 그러면 안 좋은 거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저희 주식 시장에서 되게 이상한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보는 건 뭐냐면은, 예전에 이제 물가가 높고 인플레이션이 높으면은 그 물가 인플레이션은 모든 산업에 영향을 주잖아요. 근데 모두 다 힘들 수는 없고, 국가 간 경쟁도 붙고 싸움을 하다 보니까 몇몇 특정 산업에 대해서는 행정부나 정부가 지원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뭐 AI가 될 수도 있고,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 배터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미국 쪽 가는 것들로 해서 엄청 크게 이득을 봤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반도체 관련되는 것들 하고 최근에 전력기기 같은 거 하고 해서 모든 산업이 좋아지고 모든 수출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러한 정부나 안보 논리에 의해서 집중되는 산업들이 커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산업들을 투자를 하게 되면 고물가와 어떻게 보면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해치하는 수단이 되는 게 그런 데에 대한 투자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고 그거를 이제 단순하게 내 인건비나 이걸로 커버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책을 쓰면서도 그러면 이제 그런 쪽에 차별하게 집중되는 영역이 어딘가 이런 것들을 좀 다루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AI, 반도체, 2차 전지 배터리, 전력기기 이렇게 네 가지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 어떤 현상이 나온 거에 대한 그 변형된 형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형태는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요. 사실 뭐 2차 전지 같은 거나 배터리 같은 거는 한창 좋았다가 또 꺾이기도 하고 반도체 같은 경우 뭐 한국 반도체가 뭐 최근에 메모리가 확 하고 전력기기 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끝에 보이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만 쫓아가면은 계속 뭔가를 찾아가야 되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근저가 뭐냐라는 것들을 했을 때 사실 이제 제가 이 책에서 다루게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전기 중심의 에너지 전환이고 세 번째가 ESG예요. 그리고 요 세 가지 흐름들이 지금 서로 막 맞물려 돌아가면서 그게 이제 시기와 때에 따라서 아까 말한 대로 가게 반도체로 나올 수도 있고 배터리로도 나올 수 있고 뭐 앞으로는 또 뭐 로봇으로도 나올 수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형태들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 가지 흐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이게 이제 앞으로 얼마나 진행이 되고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왔나 그런 거를 파악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어떤 섹터 또는 어떤 기업의 투자를 바라볼 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 ESG. 그렇죠. 전기 중심의 에너지 전환. 에너지 전환. 그 렌즈로 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책에서 또 기업들 많이 소개시켜 주셨잖아요. 혹시 뭐 그 가운데서 몇 가지 소개도 가능하실까요? 뭐 저는 괜찮고요. 사실은 거기 언급돼 있는 기업들의 상당수가 사실은 제가 투자를 했거나 투자를 한 기업입니다. 저는 이제 해외 주식 위주로는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뭐 많이 얘기하거나 이런 쪽에 일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가 이제 되게 가장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뭐 사실 뭐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는 많이들 아시니까요. 조금 없지만 제가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히타치 같은 기업이 있어요. 근데 이제 히타치는 제가 예전에 작년에가 한번 유튜브 어디서 방송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전자회사였기도 하고 뭐 전력기기도 하고 막 재벌처럼 이것저것 되게 많이 하는 회사였어요. 근데 이제 이 회사가 2009년, 그러니까 우리 2008년 금융위기 때 저희는 큰 타격을 썼지만 일본은 되게 타격이 컸거든요. 그때 이 회사가 각성을 합니다. 불필요한 사업은 다 쳐내고 심지어 흑자 산업도 다 정리하고 지배구조도 완전히 바꿔버리고요. 그래서 일본에서의 지금 최근에 ESG나 지배구조 개편에 어떻게 보면 롤 모델 내지 선발적인 기업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외국인 이사도 지금 도입하고요. 진짜 이사회에서 CEO를 다 교체하고 이런 시스템들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래서 저희가 뒤에서도 제가 뭐 말씀드리겠지만 일본 증시가 지금 작년부터 되게 좋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할 때 지배구조 개편이 정부의 의지에 의했었다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2008년 9년 전후에 민간 기업들 위주로 그런 것들을 되게 선두적으로 했고 그런 기업들이 노령화라든가 변화된 사회에서 혁신을 보였는데 그 롤 모델 중에 하나가 히타치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일본 기업인데 외국인 이사도 하고 이사가 정말 CEO를 다 바꾸고 서로 되게 투명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ESG 글로벌 측면에서도 굉장히 롤 모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을 딱 두 가지로 압축을 해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친환경이라고 하는 게 전기 중심의 에너지 전환이라든가 뭐 전력 산업이나 그래서 여기서 보면 철도라든가 변압기나 뭐 송배전에 대한 전선 같은 게 아니라 턴키라는 토탈 시스템 그리고 이런 것들을 디지털로 구현하는 거 그리고 디지털과 관련되는 어떤 프레임 그래서 사업 구조를 이 둘로 가져간다. 그래서
전기 중심의 에너지 전환으로 얘기를 할 때도 글로벌에서 가장 앞선 기업 중에 하나고요. 가장 앞서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한때 이제 ABB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요즘에 전력기기나 전선이 되게 핫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이머징 국가들 말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 지역에서는 전선이나 전력망 같은 거를 할 때 전선 변압기만 사고 전선만 사고 그런 게 아니라 턴키로 수주를 내요. 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가 있고 여기 소비지가 있으면 여기에 연결되는 전력망을 턴키로 수주를 내면 그 턴키로 이거를 발주받은 애가 여기서 변압기는 누구 거 사고 전선은 누구 거 사고 하는데 그 턴키로 수주를 할 수 있는 전 세계 몇 안 되는 회사 중에 하나가 히타치예요. 네. 이 더군다나 이 회사가 이렇게 된 거는 ABB라고 하는 굉장히 큰 기업의 이 사업부를 예전에 십몇 년 전에 인수를 해서 사업을 강화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 전력망 구축을 저희는 지금 하드웨어만 생각하지만 디지털로 전기를 최적화시키게 보내는 게 어떻게 되고 발전소나 변압기를 가상이나 무인 그리고 변화되는 환경에 따라서 디지털로 전환하고 이런 시스템까지 솔루션을 턴키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도 히타치가 되게 앞서 있죠. 그리고 미국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디지털 전환을 한다고 할 때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클라우드 기업들 뭐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 걸 주로 해주거든요. 근데 미국은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뭐 NEC나 히타치 같은 실물 쪽에서의 생산 능력도 있는 친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IT 사업 같은 것도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하고 삼성 SDS하고 네이버가 한 회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현장에서 이거를 디지털 전환을 어떻게 하고 공무원들이 어떻게 전환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주는데 그런 쪽에서 히타치가 굉장히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동양적 관점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전기 중심의 에너지 전환 그리고 이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배구조 개편이라든가 거기 일하는 노동자들을 이렇게 최적화시키기 위한 일하는 방식의 개혁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접목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뭐 또 몇 개 기업 더 소개시켜 주실까요? 예, 기업들 뭐 여기 뭐 어차피 책에 언급이 된 기업들이니까요. 하나 정도만. 예, 하나 정도만 더 한다고 하면은 저는 사실은 이제 디스코라고 하는 기업도 좋아해요. 어차피 지금 막 얘기하다 보니까 일본 기업들만 하는데 미국 기업들은 많이 아시니까요. 그 지금 반도체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함에 있어서 저는 소프트웨어나 클라우드가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지금 현재 이제 구현을 하는 거는 반도체 쪽에서 문제가 되고, 근데 반도체를 보면은 옛날에는 전공정의 EUV 같은 그래서 ASML 같은 회사나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이런 회사들이 되게 주목을 받았거든요. 투자가 대부분 그쪽으로 갔고,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것들을 웨이퍼를 다 가공을 한 다음에 이것들을 이렇게 패키징이라고 하는 영역 이쪽 영역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려면은 어떻게 보면은 구멍 뚫고 뭔가 자르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이전보다 되게 정밀한 것들을 요구해요. 저희 이제 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TSV라고 구멍 뚫는 게 하긴 했는데 웨이퍼를 아주 정밀하게 자르고 하는 그런 것들 함에 있어서 세계 최강 업체 중에 하나가 디스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업계에서는 상위 시장은 거의 과반수 이상을 장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런 후공정단에서의 장비 소재 회사들 한국도 지금 지난 2, 3년간 한미 반도체가 많이 갔듯이 글로벌에서도 이제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를 하시는 거는 뭐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긴 하지만 앞으로 2, 3년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 2개 소개시켜 주셨는데 미국 주식도 많이 하시잖아요. 미국도 많이 하죠. 익숙하다고는 하지만 뭐 미국 주식도 하나 정도만 알려줄 수 있을까요?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아까 요즘 아무래도 IT 쪽 많이 얘기를 하니까 저는 온투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제 지금 저는 뭐 사실 제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엔비디아,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인텔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건 이제 뭐 다들 아시니까요. 온투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드밴스 패키징, 고급 패키징이라고 하는데 들어가는 좀 특별한 장비를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전공정에 들어가는 메인 장비들이 핫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약간 그런 것들의 후공정단을 뭔가 만드는. 그래서 엔비디아가 요번에 반도체 같은 거 만들 때도 반도체가 막 되게 이만하게 크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웨이퍼로 만든 CPU, GPU 막 여러 개들이 하나로 묶여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로 이렇게 하기 위한 후공정 장비 회사들이 글로벌로도 되게 핫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런 회사들 좋아하고요. 뭐 굳이 또 하나 또 꼽자고 하면 전기 관련돼서 전력 설비를 하거나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이런 것들에 미국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퀀타 시스템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발전소나 전력망을 설치해 주거나 관리해 주는 우리로 말하면 뭐 약간 한전기술 같은 느낌도 있는 그런 회사인데 미국의 이런 전력망이나 발전소를 효율화시키는 작업들을 되게 많이 하다 보니까 이 회사도 주가가 되게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전기 그리고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지금 병목이 되는 구간들에 대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기 중심의 에너지 전환, 그리고 ESG 이런 키워드로 보면은 그 기업이 그 주가가 앞으로 미래 전망이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 여기 말씀드린 종목의 상당수가 굉장히 주가가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서도 지금 보면은 작년 올해 놓고 봤을 때 많이 오른 주식 중에 하나가 HD 현대일렉트로닉. 변압기 회사인데 막 10배가 올라가고 최근에 막 전선회사도 주가 많이 가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기 중심의 에너지 전환이 이제 뒤따라 나오면서 한국에서는 이제 움직이는 거고 지금 요즘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주가가 되게 강하거든요.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회사도 지금 거의 하나오션 같은 회사보다도 시총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옛날에는 조선주 같은 그런 회사가 아닌 어떻게 보면 반도체의 그것도 전공정 장비다 후공정 장비 뭐 옛날 저희가 반도체 장비 회사면 뭐 원익 IPS니 테스니 유진 테크니 뭐 이런 회사들인데 잘 모르던 회사들이 이렇게 커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글로벌해서도 지금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게 버블이냐 아니냐라는 게 이제 관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지금 이제 과연 버블이냐 아니냐 좀 빠지긴 한 거예요. 좀 빠지긴 했죠. 그런데 저는 이게 버블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IT 버블 때하고는 전혀 다르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이제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인공지능을 구현을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지금 가장 큰 게 이제 인공지능의 부분이니까 인공지능을 하려면은 막 거기 들어가는 엔비디아 CPU나 이런 거 엄청 비싸거든요. 그러면 이 막대한 비싼 거를 누군가 계속 사주려고 하면 이걸 가지고 쓰는 누군가 소비자가 그 비용을 지출하는 것만큼의 효익이 계속 발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IT 버블이나 닷컴 버블 할 때는 인터넷망이 깔리고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고 나선 기업들이 수익을 냈지만 그때는 막 이것저것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하더라도 그걸로 막상 돈을 버는 애들이 없었어요. 아마존도 그걸로 통해서 돈 벌기 시작한 건 꽤 오래 뒤의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 한국에 있는 기업들, 뭐 하다못해 배달의 민족이나 뭐 이런 많은 기업들도 AI를 써가지고 주문 같은 걸 하거나 뭔가를 했을 때 훨씬 수익이 좋아지는 것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요번에 엔비디아가 GTC 2024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를 거기 한국 엔비디아 팀장님이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엔비디아의 그 주요 고객들, 기업들 뿐인데 이런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그 비싼 제품을 싸서 실제 생산성이 개선이 되고 좋아지는 것들이 눈이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자율주행이라는 것도 AI로 학습을 해서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운전에 대한 난이도를 확 낮추거나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그 전쟁을 하면서 나타나는 상황에서도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인공위성에 의한 데이터를 받고 이걸로 적의 위치를 AI로 파악해서 바로 요격하는 시스템은 실제 성과와 성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제 지금 반대로 이제 또 러시아도 또 거기에 따라 하고 있고 드론을 수십 대의 드론들을 자유자재로 관리 컨트롤하는 것도 AI 영역이 되는 거거든요. 무인 자율주행.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 효과와 성능을 내고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확산이 돼가는 과정이고 그 비싼 가격에도 계속 가는 거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 주변에 기업이나 군대가 아직 AI나 이런 거를 가지고 완벽하게 전환이 다 안 됐거든요. 그러면 변화의 초입부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책 제목에서도 2025 AI 슈퍼사이클 온다고 한 게 AI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기업들이 이걸 써야겠지라고 준비하는 게 작년 올해였다면
이거를 가지고 공장에서도 AI를 쓰고 협동 로봇을 쓰고 길거리에서도 진짜 배달 로봇들이 바뀌고 자동차도 하고 군대에서도 무인 전투기나 무인 수상함이나 무인 잠수함 같은 것들이 돌아다니는 일들이 본격적인 투자가 내년부터 나오고 막 간다는 거죠. 예. 얘기가 좀 길었네요. 아닙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조정을 좀 받는 거는 예. 일시적인 뭐 그냥 조정, 증시에서 뭐 그냥 뭐 10% 20% 빠지는 거는 그래도 좀 상식적으로 있잖아요. 뭐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그런 것도 연결이 될까요? 그 반도체 칩, 인공지능 그 뭐 시설이라고 할까요? 그런 인프라를 돌리려면 전력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고. 엄청나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이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걔네들은 전기밖에 못 먹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예를 들어서 군인들한테 밥만 먹여주는데 밥은 뭐 여러 가지 먹을 수 있으면 알아서 뛰잖아요. 근데 데이터 센터한테 밥을 갖다 주면 데이터 센터는 움직이지 않아요. 인공지능이라는 건 데이터 센터에 있다는 거. 그렇다고 석유를 갖다 떼워서도 안 되죠. 안 되죠. 오직 전기로만 해야만 데이터 센터가 가동이 되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가동이 돼야만 거기에 있는 AI가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자동차는 석유로 따라서 가는 거였다면은 지금은 그게 뭐 석유를 가지고 전기를 전환할 수도 있지만 석유를 줘서는 얘는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트랜스포머나 AI만 돌리는 건 맞지만 앞으로는 이제 그런 AI를 돌리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센서들이 이제 여기저기 붙을 겁니다. 자동차에서도 센서가 붙어서 하는데 그런 센서를 가동시키는 것도 다 전기에 의해서 돌아가고 이것들을 통신으로 보낼 때도 통신기기도 다 전기로 돌아가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과거에는 석유를 기반으로 우리 공장 같은 데서도 돌리는데 석유 떼고 가스로 떼고 하는데 거기도 지금 예를 들어서 거기에 로봇들이 돌아다니고 거기에 센서를 받고 이렇게 하려면 공장에서도 전체적으로 다 전기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AI가 확산이 되고 AI를 가지고 진짜 공장에서 로봇이 돌아다니고 자율주행이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모든 시스템들이 석유나 기존의 석탄이나 이런 게 아닌 전기라는 형태로 움직이지 않으면 걔네들은 가동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을 그 움직이는 그 자체보다 얘들의 지휘 컨트롤을 하는 게 AI인데 그 AI를 가동시키는 그 데이터 센터는 전기에 의해서만 가동이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어떻게 보면 전기 중심의 에너지 전환 이게 지금 사실은 다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예. 아, 그렇군요. 아, 네.